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말에 그 지역 주민들을 많이 뵀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전쟁 안 나게 해달라라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포격을 사주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지금 전쟁이 남북 간에 나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민생 경제가 좀 어렵다. 만나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젊은이들 관련해서는 대학생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들의 취업 문제에 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금요일 날 발표된 게 경제 성장률이 0.1%로 발표되면서 그 위기나 위험이나 이 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2023년에도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상저하저가 됐고 이번에도 수출이 그 3, 4분기 넘어서 호전을 보여서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한 전망과는 다르게 수출이 침체했고 그러면서 0.1% 성장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4%, 하는 예측했던 2.4%, 정부의 2.6%의 경제 성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됐으면 2022, 23, 24, 3년 정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성적표가 나왔으면 제가 첫날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 방향, 감세, 긴축, 건전재정, 그리고 돌려막기 예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0.1% 성장 관련해서 그 좀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네, 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GDP 숫자에 대해서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좀 더 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요. 필요한 보완 대책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저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수 부분은 약간 좀 저희 예상대로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그 내수 중에서 건설, 그 다음에 수출도 이제 어차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에 좀 약간의 서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수출 관련한 부분들은 더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국제 정세나 이 문제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국제 관계와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예측 가능한 형태로 보이지 않아서 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우리의 경쟁력으로 우선적으로 꼽았던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 현재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수출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세, 긴축,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써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자 하니 지금 환율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님?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내수 부분은 그 예상 정도 수준으로 내수는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걱정하신 거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보다도 그 민생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또 경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번에 지표가 나쁜 건설 부분, 그 다음에 수출 부분은 불확실히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건설 부분에 관한 투자나 대출 관련한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또다시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단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9.6조의 그 세수 결손에 관한 대책 자체가 다 경제 주체들, 약한 주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 하는 것에 떠넘기고 있고 부채도 지방 정부가 져라. 그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네, 의원님 말씀, 네, 의원님 말씀, 네, 무슨 말씀인지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약자들, 취약한 분들한테 국가가 떠넘기는 건 절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